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정면 승부, 오늘 스포츠계의 여러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가을 잔치 국내 프로야구의 준 플레이오프가 지금 뜨겁게 열리고 있죠? 네, 먼저 LG가 어제 오전 3승제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넥센을 7대 0으로 꺾었고요. 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의 승리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은 25번 중에 21차례 무려 84%에 달합니다. 네, 자, LG가 신바람 야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2차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양 팀이 고척돔에서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넥센은 에이스 자완투수 베네켄 선수를, 그리고 LG는 우한 사이드암 우규민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는데요. 넥센이 1회 1사 1루에서 김하성 선수가 2루수와 우익수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렸고요. 고정욱 선수가 재치있게 홈을 밟아서 선제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회에 넥센 임병욱 선수가 솔로 홈런을 보탰고요. 넥센 베네켄 선수가 호투를 이어가면서 3회 말 현재 넥센이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아, 팽팽하군요. 자, 어제 국내 프로야구에서 이 감독 교체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오늘 KT가 새 감독을 발표했군요. 네, 2년 연속 꼴찌에 그친 KT가 어제 조보명 감독과의 재계약을 포기했고요. 오늘 김진욱 감독과 3년간 12억 원에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감독은 2012년에 두산을 맡아서 이듬해 한국 시리즈행을 이끌었고요. 김 감독은 KT가 명문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이 금요일이라 주말로 접어드는데요. 이 잉글랜드 프로축구의 이 손흥민 선수 이번 주말에 경기가 있군요. 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내일 밤 11시에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를 앞두고 있고요. 토트넘이 선두 맨체스터 시티를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이고 승리할 경우에는 선두를 탈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란전에서 많이 화가 났을 텐데 이번 경기 많이들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손 선수가 너무 요즘 강행군이 아닌가 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최근 보름 사이에 월드컵 예선을 포함해서 5경기를 뛰었고요. 서울과 테헤란 등을 오가면서 비행거리만 2만 킬로에 달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올 시즌 4골 2도움으로 맹활약 중이라서 또 주말에 출격할 가능성도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비슷한 시기에 다리를 다쳐서 고생했었는데 매주 2경기를 치러진 강행군 속에서 부상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컨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데이터 정치 분석 코너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네, 오늘은 지도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지도요? 네, 데이터 중에서 오늘 위치, 지리 정보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지도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를 탐내는 이유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켓몬고 게임 서비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정치랑 연결이 되는 얘기인가 하는데 묘하게 자꾸 제가 빠져들어요. 이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더니 국가기밀을 적에게 노출한다 하고 곤욕을 치렀던 역사가 있죠. 그랬었죠. 국가안보 얘기입니까? 네. 혹시 예전에는요, 지형, 도로, 이런 게 소수만 알던 정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도 지도를 만들면 적에게 노출될 때 타격이 컸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구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네. 구글도 지도 우리나라 거 가져가겠다 얘기하니까 국가안보시설 노출될까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보는 사실 명분일 뿐이고 속계사는 따로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네. 구글의 지도 데이터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국가안보나 우리 군부대, 청와대 이런 위치가 노출되는 문제라고 알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긴 다른 나라 지도에서 보면 이런 위치들이 잘만 보인다고 하던데
그럼 건물 위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걸 얻기 위해서다? 그럼 뭘 얻을 수 있어요? 네. 지도에요. 그냥 지도 의미가 없고요. 디지털 지도인데 네. 그 위에다 무언가를 더해줘야만 드디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요 시설을 삭제를 하는 그 지도를 쓰고 있잖아요. 국내 네네네. 지도는 보면 뭔가 지워져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지운 공간만 딱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군사시설 다 나옵니다. 아, 그렇게 지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네, 얘기군요. 오히려 지우는 것 때문에 네. 여기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역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 안보의 효과는 없는데 왜 여기 지도 가지고 이런 싸움이 벌어지냐면 네. 이 지도 위에 이제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아, 어차피 삭제된 것은 중요한 시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한데 네. 이 지도에 사람을 얻는다. 이 종이로 된 지도에는 건물, 산, 바다, 뭐 등고선 이 고정된 것만 표시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 지도에는 사람이 표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언제 어느 곳에 머무는지를 구글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요? 사용하는 휴대폰이에요. 애플에서 만든 거 빼고는 전 세계 스마트폰 모든 운영체제가 구글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사용할 때 무조건 구글의 지메일을 만들어서 아이디를 넣어야 되고요. 그러네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위치 정보 무조건 동의해야만 휴대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하. 다른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게 따라서 난 정보 주지 않을 테야 할 수 있지만 휴대폰을 무조건 쓰려면 구글에게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게 구글인데요. 그걸 우리나라 지도 위에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돈은 어디로 흐르는지 이 데이터가 얹어진다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그렇죠. 거기에 요즘에는 실시간 이 트래픽 서비스가 있어서 맞습니다. A 구간이 밀리면 B 구간으로 돌아가고 내비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선택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휴대폰이 나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도구가 된다. 근데 이거 현대인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거 안 가지고 다닐 방법도 없고 내 위치는 무조건 구글이 그러면 가져가니까 사실상 이건 막을 방법은 없는 거군요. 네. 일단은 가져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네. 문제는 가져간 다음에 이걸 네. 도대체 어떻게 쓸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에 서버를 두거나 최소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국 정부나 누군가가 조사할 수 있게끔 한국에 좀 서버를 둬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논쟁거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구글은 그걸 하기 싫다는 거죠. 네네. 미국에서 내가 알아서 쓸 테니 제발 그냥 주세요인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두겠다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데는 그렇다면 이걸 어딘가에다 쓰겠다는 의도를 반대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구글이 그렇게 탐을 낼 만한 지도가 중요하다. 이건 알겠는데 다른 뭔가 의도가 있다. 이 국내 기업들은 구글처럼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들 그리고 이 서버를 가지고 이 트래픽 정보를 확인하는 업체들은 써먹고 있나요? 네. 대기업들이요. 이 지도 정보를 알차게 써먹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걸 제가 최근에 지도 정보를 분석하는 업체들하고 한번 돌려봤는데요. 네. 정말 돈이 되는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에 모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출점을 할 때요. 지도 정보 가지고 딱 구역을 나눠서 지도에 땅 따먹기 하듯이 출점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설 점포를 낼 때 네. 옛날에 흔히 부동산에서 상권 분석이라고 하던 것을 네. 디지털 지도를 가지고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한다. 네, 국내에서 그 파트너사가 국내 대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기업이 평소에 갖고 있던 지도 정보에다가 자기 고객 정보를 더해서 이미 지도 위에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갖고 움직이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장 출점을 할 때 쓰고요.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는요. 매출 관리를 이걸로 하기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보험에 가입할 건지 아닐 건지를 이미 다 분석해서 이걸 가지고 예. 보험사 새로 지점을 낼 때 이걸 가지고 또 지도를 보고 냅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봤으니까 현대 대기업들은 지도를 가지고 돈을 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도와 정치의 관계가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이렇게 돈이 되는 지도를 정치에서 쓰지 않을 리가 없죠. 네. 총선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땅 따먹기입니다. 아하, 그러네요. 네, 구역을 나눠놓고 이 지역구. 지역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내 땅이 되고 네. 그러면 적이 오히려 더 많은 표를 얻고 지면 질수록 네. 우리는
적에게 더 적은 수의 의석수를 내주고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죠. 네. 이 전략을 잘 짜면 잘 짤수록 얻은 표는 적지만 의석수는 많아지더라. 그런데 이게요, 미국은요 대선도 땅 따먹기잖아요. 아, 그렇죠. 간선제다 보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땅 따먹기라는 걸 너무 잘 활용한 이 지도와 사람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에 굉장히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새누리당이 네.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데 9호선이 기여를 했다. 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제가 이거를 추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9호선이 들어선 게 2009년이었어요. 네. 2008년 선거 이후에 딱 들어섰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가 19대 총선 2012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새누리당이 과반을 내줄 거라고 봤었는데 맞아요. 과반 얻었어요. 그 이유를 9호선을 보는 이유가요. 지도 정보를 돌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이 갈려지는 결정적인 지도 포인트가 있었어요. 네. 아파트 가격 3억 원 이상대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아파트 분석이군요. 가격이 3억 원이 이상인 벨트를 형성하면 네. 새누리당이 유리해진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9호선 라인과 정확하게 이거 일치했다는 아주 겁니다. 묘하게 또 설득이 됩니다. 아이, 오늘 아깝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컨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